안녕하세요. 현역의사 안동훈입니다. 혹시 매일 우유도 드시고 칼슘 영양제까지 챙겨 드시는데도 허리가 쑤시고 골밀도가 떨어진다는 진단을 받으셨나요? 침대에서 일어날 때 뼈마디가 욱신욱신하고 혹시 내 뼈에 구멍이 뚫린 건 아닐까? 걱정하고 계십니까? 걱정 마십시오. 오늘 알려드릴 단 하나의 방법만 실천했더니 무너져가던 뼈가 다시 튼튼해졌다는 분이 많습니다.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저도 20년 전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서 이제 뼈가 녹는 건 어쩔 수 없나 보다 하고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식이요법을 연구한 끝에 약이나 수술이 아닌 식습관, 개선만으로 뼈 건강을 되찾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특별한 보약도 비싼 영양제도 힘든 운동법도 아닙니다. 제가 발견한 뼈 튼튼 비결은 놀랍도록 간단했습니다. 우리가 평생 무시해온 매일의 식사 습관만 제대로 챙겼을 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70대, 80대가 되면 많은 분들이 건강을 포기합니다. 이젠 나이도 들었는데 뼈가 약해지는 건 어쩔 수 없지 하고 체념하지요. 손주들과 뛰어노는 것은커녕 혹여 넘어져 뼈라도 부러질까봐 바깥 출입도 꺼리게 됩니다. 밤마다 내일 아침에 과연 일어날 수 있을까 걱정하며 잠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40년 넘게 의사로 지내오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분들은 예외 없이 특정한 식사 습관을 공통적으로 실천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아마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제 말을 믿어보세요. 그리고 더 많은 건강 비결을 계속 받아보시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제가 준비하는 다음 건강 비결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버튼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제가 수십 년간의 연구와 임상 경험을 통해 찾아낸 골다공증을 이기는 식습관 5가지를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골다공증, 이제 음식과 생활 습관으로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은 뼈가 서서히 약해져도 특별한 통증이 없어 조용한 질환이라 불립니다. 그러다 어느 날 작은 충격에도 뼈가 부러지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지요. 그렇게 미리부터 식생활을 관리하여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첫 번째 비결, 뼈의 재료를 든든하게 채워주세요. 바로 칼슘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뼈를 만드는 기본 재료인 칼슘이 부족하면 아무리 약을 써도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78세 이모 할머님도 비슷한 사례입니다. 허리뼈가 약해 한겨울에도 내복을 겹쳐 입고 지낼 정도였는데 알고 보니 칼슘이 거의 없는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우유나 멸치를 거의 안 드시고 국과 밥만 드셨던 거죠. 제가 매일 두부 반 모아 멸치 한 줌, 그리고 요구르트 한 컵을 꼭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할머님은 반신반의하며 따라하셨는데 6개월 후 골밀도 검사에서 뼈가 눈에 띄게 좋아지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칼슘은 평생 뼈 건강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나라 분들의 칼슘 섭취량은 권장량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럼 칼슘 무엇을 통해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가장 좋은 칼슘 공급원은 유제품입니다. 우유, 치즈, 요거트 같은 유제품에는 칼슘이 풍부할 뿐 아니라 흡수율이 높습니다. 우유와 유제품은 칼슘 함량도 높고 체내 흡수도 잘 됩니다. 매일 우유나 요거트를 한두 번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나는 우유만 먹으면 속이 불편해서 못 먹는다 하시는 분들은 요즘 락토프리 우유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는 치즈나 요구르트처럼 발효된 유제품은 비교적 속이 덜 불편하니 한번 드셔보세요. 유제품 외에 칼슘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멸치와 뱅어포 같은 뼈째 먹는 작은 생선, 미역과 다시마 등의 해조류, 시금치나 케일 같은 녹황색 채소, 두부와 콩류, 견과류 등이 있습니다. 특히 멸치는 아주 좋은 칼슘 공급 식품입니다. 마른 반찬으로 멸치 한 줌씩 매일 드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된장국을 끓일 때 멸치를 국물용으로 넣고 건져내지 말고 통째로 드시는 것, 혹은 멸치를 볶아 가루 내어 반찬에 뿌려 드시면 칼슘 섭취에 일석이조입니다. 참고로 시금치, 브로콜리 같은 채소나 두부, 콩에도 칼슘이 있지만 흡수율은 유제품보다 떨어집니다. 그래도 유제품을 전혀 못 드신다면 이런 음식들로 부족한 칼슘을 보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혹시 식사만으로 칼슘을 충분히 드시기 어렵다면 칼슘 보충제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충제를 드실 땐 과다 복용을 주의하세요. 칼슘제를 한꺼번에 많이 드시면 신장결석 같은 부작용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음식으로 채우고 부족할 때 의사와 상의하여 보충제를 적절히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칼슘은 비타민 D와 함께 섭취해야 흡수가 잘 된다는 점 잊지 마십시오. 칼슘 보충제를 드실 때는 비타민 D가 함께 들어있거나 따로 비타민 D도 꼭 보충해야 몸에 잘 흡수됩니다. 두 번째 비결, 햇빛 비타민으로 뼈에 칼슘을 붙잡아 두세요. 바로 비타민 D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입니다. 앞서 소개한 이모 할머님께도 우유와 멸치를 열심히 드시게 한 동시에 매일 오전에 햇볕을 쬐며 15분씩 걷는 습관을 권해드렸습니다. 할머님 얼굴이 처음 뵈었을 때 햇빛을 거의 못 봐서 창백했거든요. 제가 하루 10분이라도 꼭 해가 있을 때 밖에 나가보세요 부탁드렸고
필요시 비타민 D 보충제도 처방해 드렸습니다. 그 결과 식사로 드신 칼슘이 뼈에 잘 붙을 수 있었던 겁니다. 비타민 D는 뼈 건강의 숨은 영웅입니다. 이 비타민이 있어야 우리가 먹은 칼슘이 장에서 흡수되고 뼈로 가서 자리를 잡습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아무리 칼슘을 먹어도 뼈에 잘 들어가지 못하고 배설되어 버려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피부에서 비타민 D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또 실내 생활이 많고 자외선 차단제를 늘 바르면 비타민 D 부족이 매우 흔합니다. 실제로 골다공증 환자분들 혈액 검사해보면 비타민 D가 부족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국내 어르신의 80% 이상이 비타민 D 부족일 정도로 흔합니다. 비타민 D를 얻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은 햇볕 쬐기입니다. 사실 우리 몸에 필요한 비타민 D의 8,090%는 햇빛을 받아 피부에서 합성됩니다. 음식으로 섭취되는 비타민 D는 1020% 정도에 불과하지요. 다행히도 우리 몸은 햇볕으로 만든 비타민 D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씁니다. 햇볕은 어떻게 쬐면 좋을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일주일에 23번은 날씨 좋은 날 한낮에 15분 정도 얼굴과 손 등에 햇빛을 직접 쐬어주세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햇볕이 강한 시간대에 잠깐씩 산책하시면 좋습니다. 너무 오래 쬐일 필요 없이 1015분이면 충분합니다. 여름철에는 강한 햇빛에 오래 있으면 해로울 수 있으니 10분 남짓만 쬐고 그늘로 들어가시면 되고, 겨울철에는 가능한 따뜻한 시간대에 창가나 베란다에서라도 햇볕을 받으세요. 이때 얼굴과 손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지 않은 상태여야 비타민 D 합성이 잘 됩니다. 일부러 피부를 태울 필요는 없지만 이 정도 짧은 시간 햇볕 쬐는 것은 피부 건강에 큰 무리가 없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음식으로도 비타민 D를 어느 정도 보충할 수 있습니다. 등 푸른 생선에 비타민 D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고등어, 참치, 연어처럼 기름진 생선이 대표적이지요. 계란 노른자에도 비타민 D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간소간 등 버섯류, 비타민 D 강화 우유나 시리얼, 주스 등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음식만으로 충분한 양을 얻기는 어려우니 햇볕이 더욱 중요합니다. 만약 여러 이유로 햇볕을 충분히 쬐지 못하거나 노화로 피부의 비타민 D 생성 능력이 감소해 충분한 비타민 D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비타민 D 보충제 영양제를 권장합니다. 50대 이상이라면 매일 비타민 D 알약 한 알 정도는 드시는 게 좋습니다. 시중 종합 비타민에도 비타민 D가 함유된 경우가 많으니 참고하세요. 실제로 제가 진료한 80세 김모 할아버지는 골다공증 약을 꼬박 드셨는데도 골밀도가 좀처럼 오르지 않아 고민이었습니다. 검사 결과 비타민 D 수치가 바닥이었지요. 제가 즉시 비타민 D 보충과 햇볕 쬐기를 권해드렸습니다. 몇 달 뒤 다시 뵈었을 때 할아버지는 기분 탓인지 허리가 전보다 덜 아프고 힘이 좀 생긴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그만큼 비타민 D를 채우면 뼈뿐 아니라 근육 기능도 좋아져 균형 감각이 향상되고 낙상 위험이 줄어드는 등 온몸에 좋은 변화가 나타납니다. 햇빛 비타민 놓치지 마십시오. 세 번째 비결, 뼈를 받치는 근육을 지키세요. 이를 위해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뼈 생각만 하느라 단백질 섭취를 소홀히 하고 계시진 않나요? 뼈 건강과 근육 건강은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우리 뼈의 약 30%는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고 또 근육이 뼈를 둘러싸서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육이 부족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세가 흐트러지고 쉽게 넘어집니다. 낙상으로 골절이 생길 위험이 커지지요. 결국 뼈 건강에도 직접적인 해가 됩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수록 근감소증을 막기 위해 단백질 섭취를 제대로 하셔야 합니다. 제 환자 중 82세 김모 할아버지의 예를 들어볼까요? 이분은 몇 년 사이 체중이 5kg 넘게 빠지고 허벅지 근육이 눈에 띄게 줄어들어 걸음걸이가 불안정해졌습니다. 밥맛이 없어서라며 매 끼니 대충 때우셨고 특히 고기나 생선, 두부 같은 단백질 반찬을 거의 안 드신 것이 문제였지요. 근육이 약해지니 허리 통증도 심해졌고 한번 주저앉으면 혼자 일어나기 힘들 정도로 쇠약해졌습니다. 제가 이 할아버지께 식사 때마다 단백질 반찬을 꼭 드시도록 지도해 드렸습니다. 아침엔 달걀 프라이 하나, 점심엔 생선 한 토막이나 두부, 저녁엔 살코기나 콩 요리처럼 매 끼니 최소 2가지 단백질 음식을 드시게 했지요. 처음엔 입맛이 없어 많이 못 먹는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노력하셔서 끼니마다 우유나 두유 한 잔이라도 꼭 보충하셨습니다. 3개월 후 다시 뵈었을 때 이 할아버지는 근력이 눈에 띄게 좋아져 지팡이 없이도 거뜬히 걸을 만큼 회복되셨습니다. 몸에 기운이 생기니 허리 통증도 줄었어라며 매우 기뻐하셨어요. 단백질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일반적으로 성인은 체중 1kg당 단백질 0.8g 정도를 권장하지만 노년층에서는 근손실을 막기 위해 체중 1kg당 1g 정도는 드시는 게 좋습니다. 체중이 60kg이신 분이라면 하루 약 60g의 단백질이 필요하다는 뜻이지요. 달걀 한 개에는 단백질 약 6g, 두부, 반모에는 10g, 생선 한 토막에는 1520g, 살코기 한 점에는 20g 정도의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한 끼 식사에 단백질 반찬을 2가지 이상 올리면 하루 필요량을 크게 어렵지 않게 채울 수 있습니다. 동물성이든 식물성이든 다양하게 드시면 됩니다. 고기, 생선, 달걀 같은 동물성 단백질은 양질의 단백질을 제공하고 두부, 콩, 견과류 같은 식물성 단백질도 훌륭합니다. 치아가 불편하시거나 소화가 걱정되신다면 살코기를 푹 삶아 부드럽게 드시거나 소화가 잘 되는 생선, 두부, 계란 위주로 드셔보세요. 꼭 붉은 고기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 끼니 단백질을 의식적으로 챙기는 것입니다. 반대로 단백을 과다 섭취하면 오히려 칼슘이 소변으로 더 빠져나간다는 연구도 있으니 너무 과하게 드시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하루 고기나 생선 2세 토막 정도면 충분합니다. 적당량을 꾸준히 드시는 게 핵심입니다. 네 번째 비결, 뼈를 살리는 숨은 영양소들을 놓치지 마세요.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골고루 섭취해야 합니다. 칼슘, 비타민 D, 단백질 이 3대 축 외에도 뼈를 위해 알아두면 좋은 조연 영웅들이 있습니다. 이들 영양소를 충분히 드시는 분과 부족하게 드시는 분의 뼈 상태는 세월이 흐를수록 큰 차이를 보입니다. 우선 비타민 K는 칼슘이 뼈에 붙도록 돕는 영양소입니다. 부족하면 뼈에 칼슘을 채우는 과정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어요. 비타민 K가 풍부한 음식으로는 시금치, 케일 같은 푸른 잎채소와 청국장 같은 발효식품, 그리고 일부 발효치즈나 동물의 간 등이 있습니다. 평소 푸른 채소 반찬을 자주 드시고 콩으로 만든 청국장을 하루 한 숟갈씩이라도 드셔보세요. 또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과 채소는 뼈의 콜라겐을 튼튼하게 하고 노화로 인한 손상을 막아줍니다. 귤, 브로콜리, 고추 등 비타민C가 많은 식품을 매일 드시면 금상첨화입니다. 마그네슘과 칼륨 같은 미네랄도 뼈에 중요합니다. 마그네슘은 칼슘 대사와 비타민 D 활성화에 필요하고 칼륨은 칼슘이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줄여줍니다. 이런 미네랄들은 잎채소, 콩류, 견과류, 과일 등에 많으니 골고루 드세요. 5째 비결, 뼈를 좀 먹는 나쁜 습관을 버리세요. 지금까지 뼈에 좋은 것들을 채우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나쁜 습관이 계속되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뼈 건강을 위해 반드시 피해야 할 것들 5가지를 마지막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짜게 먹는 식습관을 고치세요. 소금, 나트륨이 많은 음식은 칼슘의 적입니다. 짠 음식을 많이 먹으면 소변으로 칼슘이 빠져나가는 양이 늘어 뼈에 해롭습니다. 국이나 찌개, 국물은 가능하면 드시지 말고 젓갈장아찌, 라면, 인스턴트 식품 등 염분 많은 음식을 줄이세요. 싱겁게 드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뼈를 지키는 길입니다. 어느 80대 환자분은 매 끼니 된장찌개 국물까지 다 드실 정도로 짜게 드셨는데 식단을 싱겁게 바꾸고 2달 후 허리 통증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짜게 먹는 습관을 고치자 칼슘 손실이 줄어든 덕분입니다. 짠 음식 이제는 의식적으로 피하십시오. 둘째, 과도한 음주를 삼가세요. 술도 골다공증의 적입니다. 적당한 한두 잔은 괜찮지만 매일 과음을 하면 뼈를 만드는 조골세포가 제대로 일하지 못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2잔 이상의 음주는 골절 위험을 높이고 특히 하루 4잔 이상 습관적으로 드시면 골절 위험이 2배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과음 습관이 있는 분들은 골밀도가 확 떨어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러니 술은 가능한 한 멀리하세요. 알코올 종류를 가리지 않고 과음은 뼈 건강에 해롭습니다. 금주하시면 뼈 건강이 다시 좋아지는 것도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셋째, 흡연을 반드시 끊으세요. 담배가 폐에 안 좋은 건 익히 알고 계시지만 뼈에도 치명적이라는 사실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담배 연기 속 독성 물질들이 뼈를 만드는 세포를 직접 파괴하고 뼈 대사에 필요한 여러 호르몬을 교란합니다. 흡연자의 골밀도는 비흡연자보다 낮고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 위험은 훨씬 높습니다. 다행히도 흡연은 끊는 순간부터 뼈 손실이 줄고 회복이 시작되는 가역적 위험 요인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담배를 끊으십시오. 금연은 뼈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넷째, 카페인을 줄이세요. 많은 분들이 하루에 커피 몇 잔씩 드시는데 카페인을 과다 섭취하면 칼슘이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양이 늘어납니다. 한 연구에서는 하루 4잔 이상의 커피를 마시는 분이 한 잔만 마시는 분보다 골절 위험이 20% 높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물론 하루 한두 잔의 커피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뼈 건강을 위해 커피는 하루 2잔 이내로 제한하시고 카페인이 많은 탄산음료나 에너지 드링크도 멀리하세요. 콜라 같은 탄산음료에는 카페인뿐 아니라 인산이 많이 들어있어 칼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이런 음료는 줄이고 대신 우유나 두유, 보리차 등으로 바꿔보세요. 5째, 영양제의 남용을 피하세요. 비타민이라고 해서 무조건 많이 먹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대표적인 예가 비타민 E입니다. 비타민 E는 적정량은 꼭 필요하지만 과잉 섭취하면 오히려 골절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특히 간유나 레티놀 형태의 비타민 A 보충제를 오래 많이 드시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종합 비타민에 들어있는 정도의 양은 괜찮지만 별도로 고용량 비타민 E를 드신다면 의사와 꼭 상담하세요. 영양제도 꼭 필요한 것만 적정량 드시는 게 좋습니다.
저 역시 환자분들께 칼슘과 비타민 D 꼭 필요하다면 오메가-3 정도만 영양제로 보충하시고 나머지 영양은 음식으로 섭취하시라고 권합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길입니다. 자, 이렇게 뼈에 좋은 습관들과 피해야 할 습관 5가지를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뭐가 이렇게 많아 다 외우기 어렵겠다 싶으신가요? 걱정 마세요. 핵심은 결국 2가지입니다. 뼈를 만드는 영양소를 충분히 드시고 뼈를 해치는 습관은 버린다. 이 원칙만 기억하세요. 결국 유제품, 생선, 채소, 과일, 콩류, 견과류 같은 자연식품을 골고루 드시고 염분이 많은 가공식품이나 탄산음료 등은 멀리하는 것이 뼈 건강의 비결입니다. 칼슘, 비타민 D, 단백질,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음식을 골고루 드시는 것이 첫 번째 원칙, 그리고 짠 음식, 흡연과 음주 같은 나쁜 습관을 줄이는 게 2번째 원칙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규칙적인 체중부와 운동과 햇볕 쬐기를 병행하시면 금상첨화입니다. 음식을 통해 들어온 칼슘과 단백질이 운동할 때 더 잘 뼈로 붙거든요. 반대로 계속 누워만 계시면 칼슘이 뼈를 떠나버립니다. 음식과 운동, 생활 습관은 서로 연결된 것입니다. 다 알아 뻔한 얘기 아닌가?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는 것과 실천은 다릅니다. 평생 알기만 하고 하지 않았던 것을 이제부터라도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골다공증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에요. 가만 놔두면 뼈가 서서히 약해져서 어느 날 작은 충격에도 골절이 오고 그로 인해 거동이 불편해지며 건강이 급격히 나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식습관을 관리하면 충분히 예방하고 늦출 수 있습니다. 80대 후반에 시작해서 골다공증 진행을 막은 분들도 계십니다. 나이가 70, 80이 넘었어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지금 시작해도 뼈 건강은 분명히 개선될 수 있습니다. 저는 올해 70세입니다. 하지만 제 허리는 한 번도 골절된 적 없고 제 골밀도는 또래 평균보다 높습니다. 저 자신이 오늘 말씀드린 식습관들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차이를 만듭니다. 오늘부터 식탁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혹시 부족했던 부분이 있다면 하나씩 채워놓고 나쁜 습관이 있었다면 하나씩 덜어내십시오. 처음엔 별 효과 없다고 느낄지 몰라도 6개월, 1년 꾸준히 계속하면 분명히 변화가 찾아옵니다. 저 안동훈 박사가 장담합니다. 뼈 건강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평생 환자들을 치료하며 얻은 결론은 우리 몸은 우리가 준 만큼 보답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영양을 주고 성실하게 관리하면 우리 뼈도 끝까지 우리를 지탱해 줄 거예요. 나이가 70, 80이 넘었어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지금 시작해도 뼈 건강은 분명히 개선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위 분들께도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특히 부모님이나 친구분들 중 골다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이 있다면 함께 실천하면 더욱 힘이 됩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두시면 앞으로도 중장년층 건강, 고민을 해결해 드릴 슬기로운 건강생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곧 다음 영상에서 퇴행성 관절염, 무릎을 살리는 식이요법으로 찾아뵐 예정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활기찬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동훈 박사가 항상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